이재명의 변신, 네, 이재명의 이른바 변신? 아니, 어제 대통령 후보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여당 후보로 당당히 선출이 됐는데, 왜 변신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어제 충격적인 얘기죠. 뭐,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오면서 거의 55% 정도의 고정적인 지지를 얻었던 이재명인데, 마지막에 서울에 더더군다나 3차 국민선거인단,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포함이 된 그런 여론의 그 향배를 알 수 있는 조사에서는 27.8인가요? 28%밖에 못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장내 아나운서가 그 발표는 장내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 이상민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얘기를 했군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얘기를 그 수치를 발표할 때 두 사람의 표정이 아주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시종일관 눈을 이렇게 감고 약간 시선을 내리까렸던, 그러니까 뭐 졌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낙연 후보가 저 발표 때 갑자기 눈을 뜹니다. 뭐라고? 내가 62라고? 예, 왜냐하면 그런 그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군요. 2달 동안의 그 경선 레이스에서 50 넘은 적도 글쎄요, 광주 하나 정도였나요? 광주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62%는 그렇습니다. 전혀 그 뜻밖의 그런 수치니까 눈을 감고 있던 이낙연 후보도 깜짝 놀라서 눈을 떴죠.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동공, 눈을 그때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에? 놀랐던 것이죠. 예,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을 했는데요. 바로 그 정도로 두 후보가 똑같이 놀란 그 수치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35% 정도밖에 지지를 못 얻었던 이낙연이 62%까지, 더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국민 선거인단에서 그런 수치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 금요일 날, 일요일이군요.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 후보로, 대선 후보로 공표가 되고, 어제가 이제 첫 그 공식 행사였는데, 저 충남, 그러니까 대전에 국립현충원도 갔었죠. 그 다음에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청,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정은경 청장이 있는 질병청에도 공식 행사를 갔는데, 상당히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아주 이렇게 달리 모습을 아주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좀 뭐 공손 모델까요? 지금까지 이재명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발톱을 이렇게 앞세운, 뭐 사자라면 사자지요. 예, 누구라도 나 공격만 해봐.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발톱으로 밝혀줄게. 라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별명이 사이다 제명 아니겠습니까?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면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엄청 강한 아주 센 말로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렵게 컸기 때문에 상대방을 꼭 쓰러뜨려야 하는 그런 그 심성이 길러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언과 행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 또 뭐 정당한 이 주장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완전히 깔아뭉기는, 오죽했으면은 유동규 본부장도 측근, 아이고 무슨 측근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경기도 내의 그 측근 산하기관당 그 임직원들은 다 내 측근이게요. 측근 정도 되려면은 대변인 했던 김용, 또 정책실장을 했던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 유동규는 전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까이 했던 유동규도 그렇게 깔아뭉기는 그런 그 어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신이 저 정도 되면은 뭐 그 충격파가 상당히 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신드러님도 지금, 신드러님은 저희 방송에 여러 번 보신 분인데 아직 구독을 오늘 드디어 해주시는군요. 구독이 아니라 좋아요를 꽉 눌렀다는 얘기군요.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관련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짝 낮춘 이재명 기록이 나오지요. 예. 자,
0.29%포인트의 경고, 0.29%포인트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차이입니다. 50% 과반에서 0.29% 아슬아슬 정말 턱걸이로 넘은 상태로 후보를 만들어줬지만 지금까지 55% 평균 55%의 그런 득표율보다는 형편없이 낮았던 것이죠. 예, 자, 과반 턱걸이 민주당 대선 후보 첫날의 표정이 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변신이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충원 질병청 비공개 방문했다는 거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국가 제1의 의무는 안보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겠다라고 아주 말도 굉장히 젠틀하게 말만 보면 아마 이낙연 말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이낙연은 주로 저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주 더 낮은 자세로 엄중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흔히 하니까 바로 이낙연의 어법, 화법이 어제는 그대로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대장동 영향 막판 고전 의식한 듯 당연하죠. 예, 저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장동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쳤다. 더더군다나 아주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또 사장이 없을 때는 사장 직무대리까지 그 한 사람이 배임죄로 구속이 됐다는 것은 아마 본인도 충격일 겁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듯이 야, 이번 검찰 수사는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도 친이어 방송에 가서 버젓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이번 검찰 수사는 조금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저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서기 님이 요새는 저 말이 많이 그 유행어가 되더라고요. 예, 찌제명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 저게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번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형수 욕설, 쌍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들어본 사람은 뭐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이 뭐 형수한테 쌍욕을 했어. 그리고 입이 원래 거칠어 정도로 알지. 실제로 그 녹음된 파일을 직접 듣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생계에 바쁜 사람들은 그거 들을 뭐 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심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도 아유 뭐 일만 잘하면 됐지. 나 지원금 많이 주면 됐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저거를 많이 그렇게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욕설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라고 연구를 하고 있다죠. 네, 제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또 이게 후폭풍을 받기 때문에 뭔가 좀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국민의힘 뭐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저 쌍욕하는 그 파일을 뭐 내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더군다나 같이 그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그런 그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뭔가 효과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그런 평소 그런 그 욕하는 태도라든가 더더군다나 그 욕의 대상이 아주 어려워할 그 형의 부인 형수한테 저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두고두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이 분석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적을 하고 이 관전 포인트로 삼을 말만 합니다. 예, 경기도 경선 현장에 쌍욕 튼 트럭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셨죠? 쌍욕을 튼 트럭이 왔는데 그게 조금 이제 들리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한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어디다 대고 여기 와서 그런 걸 트느냐 하고서 그래서 아마 그 중단이 됐다고 그러죠. 처음에 몇 분 이렇게 튼 다음에 지지자들이 그걸 가만히 놔둘 일이 있겠습니까? 예, 더한 것도 중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아무튼 그 경선 현장에 트럭을 몰고 간 그분도 참 대단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아마 그분도 제가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그 행동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경선 현장 여의도에 가가지고 또 이거를 꼭 내가 틀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욕설 영상 트럭에서 흘러나오자 아소랑
장대인 민주당 경선장.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트럭 이 관계자분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들을 칭찬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 생명에 이 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상 몸조심하는 그 정상인의 그 행동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지요. 네. 여당에는 대통령감이 그렇게 없습니까? 분노조절 장애자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과 사범, 네, 여러분들 글쎄요. 여기는 뭐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법 사칭, 검사 사칭 뭐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참 그렇죠. 자, 이재명의 형소 쌍욕은 충격과 인간 혐오입니다. 보리수님도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사이다 이 발언 감추고 말도 아주 거의 경쟁자였던 이낙연의 그 말투, 어법처럼 아주 그 정중하고 그렇습니다. 뭐 엄중이란 말도 어제 여러 번 쓰던데 몸을 낮췄다 하는 얘기. 자,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죠. 결국은 이재명 캠프도 몹시 당혹스럽고 하는 그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캠프도 자, 이 화면이 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화면이 이재명 캠프도 대장동 사건에서 곤혹스럽다는 얘기인데요. 자, 노피디 와가지고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화면이 겹쳐가지고 여진이 계속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런 얘기도 있죠. 예, 네, 이낙연 측은 중도층 본선 우려가 폭발이 돼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게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에서 바로 62대 28이란 숫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요 작은 글씨, 작은 제목 그걸 지금 비춰주세요. 네, 대장동 수사 본격화로 표심에 변화가 있다. 예, 저도 상당 부분 이거에 이 공감을 합니다. 분석을 글쎄요, 저 62대 28에 전 대장동 영향이 미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막판에 그런 선거인단을 모집을 할 때 이 재명보다도 이낙연 측에서 정말 이제 곧 끝나니까 이제 사생 결단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많이 선거인단에 포함시켰다. 이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재명 측에서 그런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대장동 표심이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우려한 일반인들이 이 몰표를 줬다라는 그 분석에 조금 더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투표율도 2차에서 59했는데 3차에서 81%. 바로 저겁니다. 투표율이 저렇게 20%포인트 이상 올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언가 있었다. 즉 관심이 집중시킬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집중 안 될 게 투표율이 저렇게 올라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관심의 집중의 대상은 뭘까? 바로 대장동이죠.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가 유동규 구속됐네? 뭘로? 배임으로. 그러면은 유동규가 자기 혼자 먹었을까? 자기 혼자 지가 결제를 했을까? 아니죠. 모든 게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가 오고 거기에 움직이는 행동대장 그 역할했는데 그럴 수가 없죠. 야,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서 그 안위가 제1여당의 그런 후보 자체가 이거 상당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예,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후보 교체론도 지금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후보를 뽑아놓은 그날 다음 날부터 후보 교체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례를 든 것이 후단협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단협 그렇죠. 후보 단일화 추진위 협의회 2002년 아주 때는 바야흐로 월드컵 시즌이었죠. 예, 그때 후단협 예, 어제 제가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2002년에 실제로 노무현 후보가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우뚝 서 있는데도 바로 야, 이 노무현 갖고는 안 된다. 봐라. 몇 달 뒤에 열렸던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느냐. 노무현 갖고는 필패다라고 하면서 제3의 인물을 영입해야 된다 할 때 그 제3의 인물이 바로 정몽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승리 20일.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거고요. 자, 바로 이런 후보가 결정된 다음 날부터
후보 교체론이 당내 일각에서 또는 여론조사에서 그게 필요성이 정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 좀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다라고 좀 애들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 야당 지지자 역선택이라는 말이 꾸준히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모집단이 저렇게 10만, 20만, 30만이 되면요. 역선택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 뭐 60명 정원의 반에서 반장을 뽑을 때는 60명이라는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예컨대 10만 명 넘고 저게 뭐 30만 명까지 되는 그런 시민 그 투표에 의해서는 역선택이 글쎄요, 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이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살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것이죠. 야, 이거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62대 28, 어이구, 이게 이렇게 민심이 싸늘하게 변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아마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